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심포지움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이번에 아침에 말씀을 해주신 강의를 해주신 우리 박사님들을 모시고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술 후에 얼마나 빨리 일반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죠. 네, 이것은 무엇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식이냐 하는 거에 따라 다를 텐데요. 처음에는 액체로 된 음식을 먹고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6주 후쯤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일반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튜브도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왜 내가 수술한 후에 빨리 정상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없는지, 정상으로 빨리 왜 안 되는지 궁금한데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 그것은 왜냐하면 수술 후에 우리 몸이 새로운 이 기관이죠. 우리가 수술 후에 이렇게 어떤 일정 부분을 이제 떼어내고 또 붙이고 이렇게 하는 새로운 해부학적인 그런 기관을 가져서 몸이 좀 거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인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점점 좋아지기는 합니다. 확실히.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언제 위암 그리고 식도암을 예방하는 이 백신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예방하는 백신이요. 이것을 우리가 암 백신이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마 그 어떤 특별한 암의 경우에 특히 바이러스로 인한 암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도 백신이 있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요. 근데 우리가 치료적인 면에서 보는 백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그 작용을 좀 활성화시키는, 부스트하는 그런 백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역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암을 공격하게 하는 거죠. 그 정상적인 세포는 공격하지 않고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이 우리 DNA 그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가진 그런 세포를 공격하는 그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 데나파브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것도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예방 백신이라는 것은 어떤 돌연 변이가 암에서 생길지 우리가 진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암 예방 백신을 가지는 것까지 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다음 질문은 우리 영양사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생선 단백질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생선 단백질이 좋은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암 생존자에게 선천 단백질, 어떤 걸 포함한 단백질이냐면은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좋다고 하는 말은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연어나 참치 같은 것이 좋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로봇 수술이 몇 년 후에 어떻게 또 이게 계속 진화가 될 것 같으신지 좀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 로봇 수술은 지금 현재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아주 정교한 수술이나 그리고 그 포트가 하나, 구멍 하나에 다 이제 들어가서 수술을 해서 그 흉터가 진짜로 많이 남지 않는 그런 수술 방법,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런 암을 위한 수술 같은 것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기술적으로는 지금도 다 가능한데요. 사실 좀 임상에 쓰이기에는 비용이 좀 문제인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적으로는 다 훌륭하게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화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또 다른 이제 빅픽처 큰 그림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암이 시작되나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세포가 이렇게 미치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게 미치게 되는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가 이제 돌연변이가 유전자에서 생기게 되면서 이제 암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이런 돌연변이는 결과가 없습니다. 생겨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고쳐지기 때문입니다. 돌연변이 된 후에.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잘 고쳐지지 않으면 특별하게 이제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연변이가 이 박테리아에 의한 건지, 바이러스에 의한 건지, 라이프 스타일에 의한 건지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요. 이제 임상적으로 심각하게 생기는 그런 암은 돌연변이가 생겼다가 그 결과가 생기는 그런 것이 이제 암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첨가되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세포는 팀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세포와 그리고 여러 세포가 모여서 만드는 기관, 이게 팀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포가 조절되는 그런 많은 방법이 있는데 지남에 따라서 각 세포가 그 안에 있는 DNA가 돌연변이가 생기고 또 세포가 그래서 변하고 그렇게 변한 세포가 더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팀 플레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암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암 초기에 어떻게 암이 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퍼지는지 보는 것이 저희가 하는 연구고 또 암이 또 면역 체계하고 어떻게 작용을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런 보는 것이 저희 연구를 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암이 해주는 것 중에 이제 어린이의 경우에 예를 들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을 경우에 암에 영향을 주는 거 그런 것에 대한 이론이 있는지요? 답을 드리자면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가 면역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또 행동이나 또 영양 상태 그리고 뭐 담배를 피는 거라든지 술을 먹는 거에 있어서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영향을 당연히 줄 수 있죠. 그리고 그러나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전자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 그런 데 대한 이론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뭐 논문도 있고요. 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영양사님에 대한 질문인데요. 백혈세포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식사가 뭐가 있는지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권유 드리는 것은 단백질, 그리고 보통의 영양가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식사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물려져 내려가는 그런 유전자 검사가 암에 주는 영향, 관련된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여기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최소 침습 수술을 하는데요. 이 최소 침습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기본 요건,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소 침습 수술은 대부분 요즘은 이제 훈련받은 외과 의사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역이라든지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나라에서는 침습 수술을 못하고 열린 수술만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열린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들 중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수술이냐 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요. 재건을 해야 하거나 하면 열린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보통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소 침습 수술을 하는 것이 가능하죠. 다음 질문입니다. 암과 설탕과의 그 암의 위험도 이런 데 대한 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설탕이 암 환자에게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 설탕 완전히 먹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나오고. 근데 사실은 설탕 섭취가 하나의 위험도 요인일 뿐이고 조금은 드셔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수술 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위암 환자인데 뭐 림프절로 이제 전이가 가는 환자 같은 경우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뭐 식은땀을 흘리거나 또 저혈당에 빠지거나 그리고 신경이 자극된다라든지 이런 관련이 있는 증상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것들을 덤핑 신드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음식을 먹기 전과 먹고 난 후에 이제 관찰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브링엄 저희 병원에서는 이거 문제를 좀 컨설턴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소화기과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아마 그런 의사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음식이 도착을 한 것 같은데요. 쿠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질문을 몇 개 더 받고 이제 저희가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음식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 매스컴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몰라서요. 라비올라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가 답을 드리면 어떤 분의 경우에는 토마토 같은 것이 뭐 증상이 나쁘다 그런 것도 있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스파이스 같은 것은 어떤가요? 암에 나쁜가요? 좋은가요? 다른 첨가물 또는 또 어떤지요? 네, 허브 같은 것들을 네, 스파이스나 허브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식품 첨가물은 굉장히 나쁘다라든지 이건 피하라라든지 그런 정보들은 우리 웹사이트 참고하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술 후에 입맛도 막 달라지고 그런데 뭐가 굉장히 뭐 먹고 싶은 거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떤 조언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면 위암 환자가 이제 위암 수술을 한 후에 레모네이드 같은 것이 먹고 싶다고 해서 레모네이드를 드시면 그거는 별로 좋지는 않겠죠. 나중에 요 시간 끝나고 나서 저랑 같이 얘기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알골라인 식사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알골라인 식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뭐 있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식물 관련된 식사라서 이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 빼고는 아예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암 환자에게서 모든 설탕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증거가 혹시 있나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공고하기는 설탕을 약간 드셔도 아주 작은 양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화학요법 전에, 1일 전에 뭐 저칼로리 식사를 하면 좋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화학요법 전에, 1일 전에 적게 먹으면 화학요법이 잘 듣는다. 그런 연구 결과가 사실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샌드위치가 여기 벌써 와 있고요. 특별하게 식사 주문하신 분은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만약 미리 주문 안 하셨으면 그거는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내해 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토론에 참여해 주신 아침 연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